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로 내 차 보내기 또는 한국으로 내 차 받기 차량 운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차량 운송 이제 트렌드부터 말씀드릴게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또 포함해서 러시아 이쪽으로 차량을 많이 수출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러시아로 바로 수출을 했었는데 이제 스위프트 코드가 막히고 결제 시스템도 막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스탄 국가로 우회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한테 자동차 운송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쪽으로는 안 합니다. 자동차 수출 단지 같은 데 가셔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상의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통관부터 아니면은 그 결제 시스템 요거를 이제 세팅되어 있는 그런 업체랑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요거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해당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 내 차 타고 세계 여행하기.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 돈이랑 시간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리암에만 일주일 단위로 했을 적에 꽤 많은 분들이 이 내 차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데 내 차를 어디로 보내줘? 내 차 스타렉스인데 가능해? 내 차 카운티인데 가능해? 내 차 벤츠 스프린터인데 가능해? 엄청 문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저희를 통해서 해외 나가지 않았지만요, 1년이나 6개월 동안 해외 여행을 다니시고 내 차가 지금 스페인에 있는데 또는 포르투갈에 있는데 아니면 독일에 있는데 요걸 한국까지 다시 보내줄 수 있겠어? 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카페가 있어요. 우리나라 네이버에. 이게 엄청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카페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게끔 운송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러시아 찍고 유럽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전쟁이 있잖아요.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그래서 이쪽을 잘 안 가요. 잘 안 가는 경우가 있고요. 부산을 쭉 타고 남아공 희망봉 지나가지고 유럽에 가서 유럽에 아무 데나 떨어뜨리게 원해요. 그러면 다 다닐 수가 있으니까 요즘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산에서 거꾸로 이 남미로 칠레 같은데, 지금 칠레 끝에 내려서 쭉 캐나다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스타일로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임시 반출입이라는 이제 운송 조건으로 나가게 됩니다. 출발 기준으로 도착 날까지, 그러니까 항해에서 다 포함해서 도착한 날까지 2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루에도 넘게 들어가면은 이 차량은 수입하는 차량으로 인지가 돼서 세금을 다시 내야 돼요. 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경우는요, 이게 저희가 운송사가 할 게 아니라요, 다 직접 개인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블라디보스토크 강원도 항에서 올라가는 거 네이버에 찾아보시면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카페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유럽으로 보내드리는 거, 이건 가능합니다. 터키나 독일이나 네덜란드, 벨기에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40피트 컨테이너 안에 글래디에이터에 트레일러를 몰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캠핑 트레일러가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폭이 2.3m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그러면 컨테이너에 안 들어갑니다. 컨테이너 들어가기 위해서 막 자르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안 되고,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갈 수 있죠. 그 컨테이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차가 내가 가용한지, 그리고 컨테이너 사이즈는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이삿짐 조건이 되면요, 내가 그 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본인 이름으로 3개월 이상 소유하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일단 이삿짐 조건으로 봐줍니다. 내가 출발하면서 차를 보내시고 내가 입항한 지 6개월 이내 차가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뭐가 좋냐? 일단은 세금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검사가 되게 신규 검사라고 해서 간단해요. 만약에 이삿짐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세금은 동일하게 내는데 자기 인증, 그러니까 일반 수출입 검사가 되는데, 이거는 기간도 2, 3주, 차량에 따라서 더 걸릴 수 있고요. 또 비용도요, 최소 350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아주 비싼 차는 더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전기차가 많이 갖고 들어오시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검사 항목이 엄청 까다로워져서 안 가져오시는 걸 추천할 정도로 비용 비싸졌어요. 검사 비용이. 그러니까 차량들은요, 무조건 이삿짐 조건이 되는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 갖고 들어올 때는 이삿짐 조건이 되는지 관세청 들어가시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차량 그리고 자기의 조건, 이거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 먼저 보고 제가 이삿짐 조건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운송사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운송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관세청을 꼭 보셔라. 이번에는 한국에서 해외로 나갈 때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일반화할 수 없는데, 일단 가장 많이 나가는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서 구입했던 차량을 한국에 갖고 들어왔다가 다시 갖고 나가는 거는 오케이. 근데 등록이 한 번도 안 됐던 차량들, 대표님 저는 포드를 샀어요. 한국에서 포드 정식 매장 가서 포드 머스탱을 샀기 때문에 미국 차잖아요. 맞아요, 미국 차는 맞는데 그게 한국에 정식 수입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등록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가져가기 힘들어요. 방법이 1%도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또 검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검사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합격한 확률이. 그러면 다시
안 됐을 경우 백십을 해야 돼. 쉽백. 그러니까 한국으로 다시 보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들고 검사 비용도 들 바에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 이 해외 이사 업계들도 추천은 안 해요. 그리고요, 일본도 가져가실 수는 있는데 여기는 소비세가 나옵니다. 10%. 그리고 여기도 검사가 빡세요. 이사진 조건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몇 개월씩, 뭐 1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본도 차량을 가져가는 거 추천 안 해드려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나라가 취업비자 이상이 된다 하면은 거의 면세예요. 뭐 자동차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자동차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에요. 운송비만 내시면은요, 면세기 때문에 의외로 유럽도 저희가 차량을 많이 보냅니다. 운송 비용 같은 경우는 차량 모델마다 달라지냐 이건 아니고 나라마다 달라지냐, 예, 그건 맞습니다. 도착지마다 달라지죠. 근데 이제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차량을 말소를 해야 됩니다. 수출 말소, 임시 수출 말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필요 서류를 고객분들한테 받아요. 그럼 받아서 저희가 다 해드리고요. 자동차가 말소가 되면 저희가 그 말소된 차량을 컨테이너에 싣고요. 이제 자동차는 쇼링이라고 해서 이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바퀴를 다 고정을 하고요. 또 바퀴가 움직이지 않게끔 바퀴 앞뒤로 각대를 딱 댑니다. 그리고 리아는 좀 다른 거는요, 이 자동차 전체 랩핑을 한번 해드려요. 기스 안 나게끔. 자동차가 곧 자기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차주분들 중에. 기스 나는 거 절대 싫어,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랩핑을 한번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닫고 여기 부산까지 내려간 다음에 부산에서 이제 해당 국가로 가게 되죠. 자동차 운송 비용은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은 완전히 무겁지 않은 이상에는 승용차나 뭐 SUV나 뭐 밴이나 20피트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정도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데 배터리 때문에 뭐 1톤 중반, 2톤 정도 되는 일반 차량이 아니라 3톤에서 4톤까지 가는 전기 차량들이 있어요. 어떤 차가 있냐? 허머 EV3 같은 이런 SUV인데 전기 차량들. 이런 건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4톤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운송비가 꽤 나옵니다. 무게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벌크를 쓰거나 아니면은 플랫 컨테이너가 양쪽엔 다 뚫려 있고 바닥만 있어서 바닥에 딱 싣고 가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경우 아니면은 저희가 비슷하게 받는다, 카니발이라고 더 받지 않는다, 모닝이라고 더 싸게 받지 않는다. 이 차량 운송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요, 가족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 국가에 대한 차량 통관 내용을 잘 알면 좋은데 출발 국가 운송업체들 잘 모르고 내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으니까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운송도요, 다이렉트로 저희한테 카카오 채널로 물어봐 주시면요, 여기 통관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리암 카카오 채널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자동차 운송 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